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 그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금년 2월 말에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어느덧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 섰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고 또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경제 회복에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여러 제약 가운데에서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2009년과 2010년 단 두 해를 제외하고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줄곧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밑돌았었는데 올해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고용도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50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FTA가 타결되었고 올해도 무역에 있어서도 올해 4년 연속 1조 달러를 달성한 데 이어서 사상 최대 수출, 최대 무역 흑자 기록도 새롭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그동안 뿌려온 창조 경제의 씨앗도 건강하게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시도에 속속 문을 열면서 창조 경제의 지역 거점이 구축되고 있고 지난 7월 시행한 기술금융은 벌써 약 한 6조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외 건전성도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해외 자산이 해외 부채보다 많은 순자산국이 되었고 국가 부도 위험 지표도 아시아 국가 중에 최저 수준입니다. 최근 러시아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내 경기가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국가 내 통화 정책 차별화, 유가 급락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끌기 위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관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년은 임기 기간 동안에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입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노동과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등의 핵심 과제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을 했던 독일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선진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 비해서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아야만 고통 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합니다. 정부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이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부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다른 부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꼭 대타협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금융도 내년에는 확실하게 환골 탈퇴해야 합니다. 우리 금융은 보신적 행태 등으로 현실에 안주한 결과 생산성과 고용 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역할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업 자체가 유망 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발표할 2단계 금융규제 개혁 방안은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 모범 자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담보대출 위주의 규제 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창업자금 모집, 조달, 회수에 이르는 모범 자본 흐름의 전 과정에 걸쳐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공기관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서 본연의 필수 공공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거시 정책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경기 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 등 거시 정책은 확장 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입 결손으로 연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사업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사전 준비를 신속하게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가 시행이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임금 인상이나 배당 확대 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을 통해서 제도를 널리 알리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소비와 함께 내수의 양대 축인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 심리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이 공동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분담하면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 단두대 등을 통해서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손톱 및 가시 등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대기 중인 그런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이것도 속도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수가 살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의 주거 안정과 건설 투자 확충, 서비스 산업 발전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민간 임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사 등 기업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감한 세제, 금융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우선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향후 금리 상승기에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적정 수준에서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로존,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와 엔화 약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와 구조 조정이 평소에 미리미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M&A 세제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외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 대응 안전망도 더 튼튼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안건은 국가와 지자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는 주로 지방 소비세 인상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배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다소 관심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벌써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현재의 지방재정제도나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저해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제도는 1960년대에 도입한 이후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도 이것이 유효한 것인지, 지자체의 자체 수입 증대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재정 교부금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등 교육 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도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안건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 길로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고 마느냐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시점에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경제관계 장관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함께한 자리인 만큼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통찰력 있는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